안녕하세요.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상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저희가 열린 수신함에서 여러 가지 성형에 관한 이야기만 쭉 해왔죠. 사실 성형이 아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드릴까 그랬었는데 참 그게 좀 어렵더군요. 그런데 오늘은 좀 약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죠. 그걸 같이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. 한상선 원장님은 뭐 피부가 아주 좋으신데 뭐 네. 특별한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신지요? 네. 저는 뭐 이제 피부가 뭐 남들보다 나쁜 편은 아니고요.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피부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죠. 뭐 금수저하고 똑같은 거죠, 그죠? 그렇죠. 흑수저, 금수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. 기운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직업상 이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특별히 뭐 피부에 좋다 하는 점은 자외선을 좀 덜 본다. 얼굴 피부에 이런 게 한 가지인 거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보습제를 뭐 쓴다는 것도 뭐 일반 로션 외에는 쓰는 게 없고요. 네. 단지 이제 삼시세끼 고루 먹으려고 한다. 그렇군요. 이런 건 있는데 이 주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있죠. 노하우가. 뭐가 있습니까? 예, 그 성형외과 의사가 보면 네. 그 왜 그 표정 주름에 의해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. 네. 노화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. 이렇게 그 얘기만 했다면 그냥 뭐 그래서 왜 그렇게 인상 쓰세요? 이러면 뭐 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러는 거. 또 이게 뭐 눈이 자꾸 내려니까 치켜뜨는 거. 또 이게 인상은 아주 좋은데 웃을 때 저는 잘 안 돼요. 근데 눈웃음 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렇죠.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예쁘게 먹는 거 오물오물. 이거는 한번 생기면 이거는 뭐 성형외과적으로 이 입가에 주름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. 뭐 다른 거는 보톡스도 좀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좀 이렇게 노력하는 편이죠. 그렇죠. 자기 얼굴은 뭐 링컨이 그랬던데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. 네. 나이 40 넘은 사람 얼굴은 하는 대로 얼굴이 바뀝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그대로 가는 법이 없죠. 후천적인 것도 굉장히 잡으라고. 제 친구가 얼굴이 피부가 까대요. 네. 근데 우리 골프 치러 가면 꼭 우산을 받아 쓰고 막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열심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별명이 이제 깜친데 야 너 얼굴이 어차피 까만데 그거 뭐 햇빛 좀 한다고 어떠냐. 그때 그 친구 대답이 참 대단해요. 자기 원래 까맣기 때문에 햇빛에 닿으면 진짜 까맣다고 못 봐준다고. 그래서 얼굴이 피부가 하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참 이야기가 되는구나. 어쨌든 피부가 나쁜 사람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. 근데 그 피부색은 우리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있으면 피부가 그 햇빛 자외선을 받으면 까매지거든요. 저희는 이렇게 까매지고 이게 이제 약간 서구인처럼 이 멜라닌 색소가 없는 사람은 이게 하얀 피부가 색소가 없으니까 그냥 빨갛게 익죠.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까매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피부의 기능도 있잖아요. 네. 피부는 비타민 D를 생성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뭐 피부가 좋다 말다를 떠나서 나이 60, 70이 되면 이 뼈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피부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팔다리에 있는 이 몸통에 있는 것들은 피부가 많이 햇볕에 노출돼서 그 피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얼굴은 또 표정에서 너무 노화가 되면 안 되니까 자외선을 좀 가려주고 이렇게 약간 차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네. 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당연하고요. 네.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. 네. 실제로 예를 들면 옛날 말로 로션은 뭘 쓰고 그렇죠. 또 무슨 주름 좀 덜 생기게 하는 약은 뭘 쓰고 너는 뭘 쓰냐 라고 그러면서 밥을 산 적이 있어요. 친구가 좋은 식당에서. 그래서 잘 얻어먹고 제가 사용하는 거를 두 가지 가르쳐 줬더니 특별한 노하우는 있으셨어요? 아주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특별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열린 수신함의 그 구독자와 또 청취하시는 분들 위해서 공개를 해야죠. 저는 물론 타고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쓴 건 보습이죠.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.
보습제를 뭘 쓸까?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습니다. 그죠? 우리나라에도 화장품 회사가 뭐 수천 개 될 거예요. 네. 뭐 병원에서도 화장품 만드는 데 많이 있죠. 그렇죠. 참 재밌어요.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보습 효과가 무엇이 좋냐 하는 거거든요. 저는 그냥 가장 믿을 수 있는 아주 싼 보편적인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어요. 로션, 네, 크림 리프 일반적인 로션도 로션. 있는데 피조젤이라고 하는 네. 거, 뭐 많이 쉽게 구할 수 그렇죠. 있습니다. 저는 그거 의료인들이 믿고, 많이 해서 만들었죠. 그래서 그게 뭐 그걸 쓰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거는 노화 방지, 뭐 또 피부 퀄리티를 좋게 하는 거는 이제 스티바이 네. 크림이라고 그러죠. 스티바이. 그게 뭐 별거 아닙니다. 그 노화 방지 화장품은 대부분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. 엄청 비싸요. 기능성 화장품. 예. 네. 쌉니다. 싼 게 있는데 스티바 A라고 하는 건 회사의 그 상품명이고요. 네. 워낙에 그 성분이 중요하죠. 그렇죠. 그 성분이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거죠. 네. 비타민 A 네. 성분입니다.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들도 만드는 게 있죠. 그 뭐라 그러지? 레티놀 같은 네. 거죠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. 저는 그냥 의약품 회사에서 만든 거 가장 뭐 좀 낫지 않을까 네. 싶고요. 그래서 그 트레티노인 스티바이라고 하는 것도 0.025%, 네, 아주 약한 거. 0.05%, 0.1% 해서 아주 약한 걸 써보고 그렇죠. 어떤 사람은 피부가 빨개지고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네. 있으니까요. 가장 약한 거 쓰고 괜찮다 하면 그 다음에 0.05%, 저는 0.05%짜리, 0.1%짜리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. 스티바를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것은 농도가 좀 낮은 거고요. 또 우리 습성에 많이 바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의료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농도가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많이 쓰게 되면 이 상피세포가 많이 벗겨져서 굉장히 따갑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없어지면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젊은 세포로 차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농도에 예민하셔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조금씩 쓰셔야 되고 낮에보다는 밤에 잘 써서 햇빛의 노출도 줄이시고 여러 가지 그 주의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잘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. 우리 한성훈 선생님은 뭐 운동을 지금 이렇게 날씬하시잖아요. 네. 뭐 아주 아무리 먹어도 날씬하답니다. 네네. 아주 그 또한 금수저에 호르몬이 안 좋은가 봐요. 아니 DNA가 아주 그 좋은 DNA고요. 또한 그 우리 한 원장님은 운동을 좋아하셔서 뭐 복싱도 예. 좀 해보시고 네. 뭐 여러 가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지금도 네. 요즘은 그 지난번 그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복싱하는 데가 뭐 계속 열지를 못해요. 이게 뭐 숨을 내쉬면서 막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걸 못해가지고 못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 발이 빨라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줄넘기하고 이 상체 운동 이걸 막 하는데 진짜 유산소 운동하고 이 심폐 기능 운동이 다 되는 것 같아요. 또 발을 빨리 하려면 대단하죠. 이 줄넘기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네. 100번, 200번. 네. 야, 맨칭 하는데요. 10번, 20번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좋은 운동인데 요새 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제 수영을 좀 합니다. 예. 수영은 이 권투하고 좀 달라요. 권투는 좀 다이내믹한 운동이라고 치면 수영은 꾸준하고 몸의 전체에 있는 근육을 천천히 골고루 붙게 하는 거. 그렇지만 이것도 유산소 운동 숨이 차기 때문에 왼쪽에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지방이 저는 무척 얇은데 더 많이 빠져요. 빠질 지방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. 그래서 수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심폐기능, 이 폐활량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.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을 갑자기 조금씩 쉬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또 이 가슴이 좀 벌어진다고 그러죠. 그런 데 좋고
전체적인 근육은 골고루 발달하는 데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주 뭐 좋은 거는 다 하시네. 네. 권투에서 그 민첩성과 네. 발의 빠른 뭐 이런. 또 재미도 있어요. 골프. 그렇군요. 저는 그런 걸 아주 운동이라면 아주 정말 싫어합니다. 저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걸 좋아해요. 지금도 엉덩이 붙이고 있고요. 성형외과 수술도 대부분 엉덩이를 붙이고 이제 앉아서 하거든요. 그 손가락 그거 저기 접합하시는 그럼, 분들 많이 하셨잖아요. 그거 뭐 10시간, 아, 뭐 네. 20시간도 밤새. 끊으니까 네. 그게 제 직업하고도 맞는 모양입니다. 그렇게요. 그래서 운동을 정말 철저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운동이 필요하겠다. 또 제가 골프를 좀 좋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못 쳐서 그 이 PT 헬스클럽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선생님은 뭐 실전으로 권투를 하시고 뭐 수영을 하지만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했는데 참 많이 배웁니다.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? 우리 몸에는 근육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하나는 스테빌리티, 예. 안정을 유지해야 균형감을 유지해주는 아주 심부 근육이 있습니다.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해박 시간에 배웠어. 소어스 머슬이라는 거 있죠? 저 척추에서 시작돼가지고 허벅지로 내리는 거. 또 척추를 딱 지지하는 딱 큰 그렇죠. 근육. 그렇죠. 척추하고 고관절을 지지하는 거죠. 네. 그때 배우고 처음 들었어요. 그런 거. 둘째 또 놀라운 근육이 세라투스 엔테리어라는 근육입니다. 우리 그 가슴 수술할 때 많이 보죠? 그렇죠.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봅니다. 네. 그 근육을. 근데 저희는 보면서 이 근육이 못하나 여기 있어. 그리고 이제는 뭐 가슴 수술하는 게 주지 그 해박적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. 근데 그 근육이 그렇게 또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고 하는데 중요하거든요. 그 외에 우리가 팔뚝집으로 생기는 근육들은 전부 뭡니까? 모빌리티. 움직임을 위해서.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면 스테빌리티가 중심 균형이 있어야지. 그렇죠. 네. 선생님은 그게 다 되시는 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금수저같이 타고난 스테빌리티가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흑수저 스테빌리티가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그 골프를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. 아무나 잘 치는 게 아니거든요. 뭐 아무리 과외 공부하고 레슨을 해도 스테빌리티가 없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겁니다. 시작했으면 더 스테빌리티 만들기 힘들죠. 그럼 100명의 골프를 배워도 어떤 놈은 선수가 되잖아요. 그 놈은 금수저 스테빌리티가 있는 사람이고 근육 운동을 좋아하고 선생님처럼 이런 사람이라. 자, 그래서 제 수단은 중요한 게 뭐냐?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겠다. 좋죠. 운동을. 그걸 요즘 워낙 요새 선생님 그렇잖아요. 한때 먹방이 굉장히 유행하다가 요새는 뭐가? 요새는 뭐 이제 운동, 뭐 요가, 필라테스, 뭐 아주 좋죠.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우리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먹방 별로 저는 안 좋아하고요. 그렇죠. 운동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PT나 뭐 예를 들면 스쿼트 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. 너무 지나쳐도 안 좋지만 저는 식단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저는 아침 식사를 이제 그 닭가슴살, 그 요거트, 플레인 요거트, 그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큰 대접 같은 데다가 정말 한 사발 먹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나오는 게 이제 너트와 과일 같은 거. 이 정도만 먹습니다.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탄수화물류는 안 먹죠. 밥류, 또 국류, 뭐 이런 거는 먹지 않고 점심이나 저녁도 꼭 먹는데 이때도 이 밥을 많이 먹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나물, 가지, 호박, 두부, 뭐 하여튼 뭐 생선, 또 육류, 또 버섯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주로 먹고 대신 이렇게 먹으면 그 무슨 재미가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때 먹을 때는 또 맛있게 먹습니다. 그걸 맛있게 먹고 대개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영양을 채우는 거죠. 식단에 관해서는 전 골고루 먹는다고 하는 쪽인데 예를 들면은 한때 과일이 좋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과일을 또 어마어마 계속 먹었어요. 그런데 또
너무 당이 높아, 네. 당도가 높다는 거죠. 왜? 달아야 먹으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재미난 게, 제가 농사도 좀 짓고 있습니다. 상추를 계속 길러서 제가 네. 먹는데, 뭐 한 6, 7그릇은 길러도 바쁩니다. 그거 먹기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건 정말 유기농으로 한다고 할까?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, 그건 뭐 툭툭 찢어서 드레싱 조금 하고 먹으면 네.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, 그렇죠. 물론 뭐 탄수화물 되는 것도 많죠. 고구마, 감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골고루 먹는다고 생각하면 다 네.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특정한 것에 매지 말라고 저는 그렇죠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식이요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요새 그 음식물 중에서 가장 그 무서운 게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왜 밥을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하거든요. 근데 맨날 배고파요.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만의 원리이기도 한데요. 한번 이렇습니다. 아침 밥을 많이 먹는다. 그러면 이제 이게 탄수화물은 곧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이 쭉 올라가거든요. 네. 그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그 자연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제 혈당을 잡으러 갑니다. 그러면 이게 쭉 우리는 인슐린 서지라고 그래요. 인슐린이 확 분비된다. 이렇게 하게 되면 혈당이 인슐린에서 툭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혈당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배가 벌써 다 꺼졌네. 배고파서 다시 먹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10시, 11시 되면 배고프니까 세참 먹고 그렇죠. 또 12시, 1시 되면 또 배고프니 이게 자꾸 인슐린이 우리가 늘 한 100 내외, 1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약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면 배고파서 또 먹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 당이 많으면 자연히 공복을 느끼게 되고 당에 대한 그리움 느끼게 되고 많이 먹으니까 자연히 비만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당을 조금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저는 뭐 절제가 되게 참 힘든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골고루 먹어라. 우리 뭐 좋은 몸매, 좋은 피부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은 식단을 좀 여러 가지 골고루 채소나 뭐 어패류, 또 육류 골고루 잘 먹자. 그렇죠.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좀 더 절제하자.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죠? 맞는 운동 찾아서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도 키우고 또 이 심폐 활동도 키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건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. 또 저희 먹는 거, 저희가 관리 어떻게 하는 거, 또 운동하는 거 아주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여러분도 그런 거 항상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방에 관한 거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. 그때까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이것도 밑에 이야기를 항상 시청해 주시는 네가 해. 아니에요.